16강에서는 제품 수명주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수명주기의 개념은 제품이 시장에 도입되어서 성장했다가 성숙, 쇠퇴기를 거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제품 수명주기는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매출액과 이익이 성장, 성숙, 쇠퇴하는 과정, S자 커브를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과정을 우리가 제품 수명주기라고 합니다. 이 제품 수명주기는 하나의 제품이 영원히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언젠가는 쇠퇴기에 접어드는데 쇠퇴기에 접어들게 되면 새로운 신제품으로 대체해서 수명주기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회사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이고요.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은 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의 구성을 의미합니다. 또는 사업의 구성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제품에 의존하다 보면 하나의 제품이 영원히 갈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는 쇠퇴기에 접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신제품의 개발, 출시가 필요하게 되겠고, 이러한 신제품 개발, 출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또 기존의 사업들이 존재해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제품을 분산해서 특정 어떤 제품이나 사업에서는 자금을 조달하고 또 새로운 성장성 있는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성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품 수명주기 단계는 매출액과 이익의 변화 과정을 크게 4단계로 나눕니다. 도입기, 성장기, 성수기, 쇠퇴기로 나누게 되죠. 도입기는 제품의 인지도가 낮고 처음에 제품이 도입되긴 잘 알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매출이 서서히 시간을 걸리게 돼 매출의 성장이 서서히 일어나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성장기에 도달하면 매출이 상당히 빨리 급격하게 상승하고 그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게 되겠죠. 또 성장기가 되면 기존의 고객들이 재구매하는 단계죠. 새로운 고객보다는 기존 고객들이 구매를 하게 되고 성장은 멈추고 성장률은 둔화되고 매출액은 최고에 달하게 되겠죠. 그리고 쇠퇴기가 되면 새로운 신제품이 출시해서 매출이 감소하고 이익도 감소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 4단계로 보통 구분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도입기 전에 개발기 또는 잉태기로 이렇게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 4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도입기와 성장기와 성숙기와 쇠퇴기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도입기의 특성은 매출이 서서히 증가한다. 성장기는 매출이 급격히 증가한다. 성숙기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성장률은 둔화되고 쇠퇴기에는 감소하고 이익은 성장기 초기가 되면 이익이 나기 시작해서 성장기 말기 또는 성숙기 초기에 이익이 극대화되고 다시 감소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가능하면 수명주기를 길게 끌어가는 게 좋겠죠. 성숙기를 오래 끌고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는데 쇠퇴기에 접어들려고 하는 경우에 새로운 시장이나 새로운 용도를 개발해서 다시 재순환, 리사이클 또는 재순환하는, 리바이탈라이징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도 됩니다. 그래서 쇠퇴기를 접어들겠다 싶으면 새로운 신제품을 도입해서 수명주기를 이어가는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커브는 매출액과 이익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명주기가 왜 이렇게 변화를 하는가? 소비자 욕구의 변화가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죠.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의 교육 수준과 소득이 향상함에 따라서 새로운 욕구와 취향이 나타나게 되죠. 또 개방화 정보화에 따라서 다양한 그 정보를 소비자가 얻게 되고 또 기존 제품에 대한 사용 경험이 증가됨에 따라서 소비자의 취향이 다양화되고 차별화되게 되겠죠. 그래서 영원히 제품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어떤 욕구 수준, 소비자의 경험의 증가 등 또 다양한 그 제품에 대한 그 차별화된 선호가 나타남으로써 수명주기가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새로운 욕구를 기존의 고객의 욕구를 보다 편리하고 또 저렴하게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제품이 나오거나 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제품이나 개선된 제품이 제안되는 경우에 기업의 어떤 R&D나 기업에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그 욕구와 변화를 이끌어가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소비자 욕구 변화가 수명주기의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수명주기는 앞서서는 S자 커브를 우리가 성장 곡선을 유추해서 S자 커브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건 이론적인 그런 커브고요. 수명주기 곡선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한 번 주기가 왔다 다시 재주기, 리사이클하는 이런 재주기형, 그 다음에 이제 쇠퇴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 쇠퇴를 반복하면서 성장하는 이런 가리비형 또는 푸채살형, 지속적 성장형 수명주기도 있습니다. 또 일정한 기간을 반복으로 10년 내지 20년을 주기로 성장 쇠퇴, 다시 성장 쇠퇴를 반복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패션이라고 합니다. 패션은 유행을 한번 지나가면 다시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또 다시 오게 되겠죠. 대표적인 예가 미니스커트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재주기형은 재주기에 의한 매출 성장은 쇠퇴기에 접어들기 전에 촉진 활동이나 새로운 푸시를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리바이탈라이징 할 수가 있습니다. 가리비형은 새로운 용도나 새로운 시장을 개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재성장하는 과정을 보십니다. 나일론이 그렇고 아스피린이 그렇죠. 나일론은 처음에 군사용 낙하산을 만들던 그런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수 기능이 아주 뛰어나죠. 그 다음에 스타킹을 만들었고 또 스타킹의 수요가 쇠퇴함에 따라 나일론을 이용한 그 스포츠웨어가 또 많이 또 요즘에는 또 수요가 있죠. 그 다음에 아스피린은 처음에는 감기약으로 출시되었다가 최근에는 또 혈압과 관련된 혈전 방지 이런 쪽에도 새로운 용도를 개발하고 또 대장암 예방 이런 여러 가지 용도가 개발됨으로써 연속적인 재성장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 주기형은 일정 기간을 두고 반복하는 사라지지 않고요. 10년 내지 20년 또는 짧게는 몇 년을 주기로 성장 쇠퇴를 반복하는 그런 수명주기 형태를 의미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한번 반짝 왔다가 가는 이런 수명주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유행처럼 열꽃처럼 왔다 가는 열풍처럼 왔다 가는 수명주기인데 유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패드라고 합니다. 패드. 열풍처럼 왔다 가는 예를 들어서 특정 인기 탤런트가 사용한 액세서리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왔다가 가는 다시는 오지 않죠. 제품 수명주기,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단계별로 시장의 특성과 마케팅 전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에 따라서 시장 환경이 달라지죠. 그럼 시장 환경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징을 보면은 매출액과 이익을 먼저 보면 매출액은 도입기에는 낮은 수준, 서서히 증가하죠. 성장기의 매출액은 급격히 증가하고요. 성숙기에는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성장률은 정체되죠. 쇠퇴기가 되면 매출액은 감소하게 되겠고 이익의 경우를 보면은 도입기에는 광고 유통비 또 생산 투자 등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매출액은 낮은 반면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되겠고 성장기가 되면 판매가 급증하고요. 생산 판매량이 증가되니까 단위당 원가도 감소하겠죠. 따라서 이익이 급상승하기 시작하고 성숙기가 되면 이익은 유지하는데 총이익이 사실 성숙기 초기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이 정체되고 또 경쟁이 격화되죠. 경쟁회사 고객들을 우리 회사로 끌어오고 스위칭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판매 촉진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죠. 최근에 이동통신 경우에 보면은 경쟁회사 고객을 우리 회사로 끌어오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 촉진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 이익이 다소 감소하기도 합니다. 쇠퇴기가 되면 매출액 자체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총이익도 감소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위당 가격을 약간 상승시켜서 단위당 이익은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총이익은 감소하게 되겠죠. 경쟁 구조를 보면 도입기에는 경쟁자가 적죠. 성장기가 되면 성장의 추세를 보고 경쟁자들이 대거 진입하고요. 성장기에 가장 많은 경쟁자가 들어오고요. 그다음 성숙기가 되면은 경쟁에서 도태되는 기업들은 도태가 되고 경쟁이 약한 기업들은 도태가 되고 경쟁에서 살아남은 두세 개의
경제 업체들이 과점 상태를 유지한다. 복점 또는 과점을 유지하겠죠. 쇠퇴기가 되면 경쟁사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게 돼 철수를 하게 되죠. 생산원가를 보면 도입기에는 생산 판매량이 적기 때문에 단위당 생산원가는 높죠. 성장기가 되면 점차 생산원가가 하락하게 되고 성숙기가 되면 그동안에 투자를 다 했기 때문에 또 누적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단위당 원가도 낮고요. 쇠퇴기도 역시 낮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소비자 특성을 보면 도입기에는 매니아들이 주로 구입을 합니다. 혁신층, 이노베이터나 매니아들이 주로 구입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매니아와 혁신층들은 일반 대중 소비자들과는 좀 취향이 상당히 좀 다르죠. 독특하죠. 그래서 취향이 다양하죠. 그 대신 소비자들이 이 취향이 다양하지 못합니다. 처음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제품 경험도 없고, 사용 경험도 없고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선호라든지 평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향도 다양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경쟁 제품이 대거 진입하고 소비자 경험이 많아지고 경쟁 제품들이 또 독특한 차별성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소비자 취향들도 이제 다양해지기 시작하고요. 성숙기가 되면 구매 경험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고객층이 확산됨에 따라서 다양한 소비자 취향이 나오게 되고 이때 시장 세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품 차별화도 하고 제품의 개량도 하게 되는 거죠. 쇠퇴기가 되면 유행에 뒤떨어진 그런 소비자층이 레가즈라고 그러는데요. 구매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에 따라서 주 구매층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있죠. 도입기엔 촉진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광고 홍보, 또 샘플이라든지 또 유통점에다가 또 인센티브를 줘야지 푸시를 해줘야 취급을 하게 되니까 촉진비가 많이 들고요. 성장기가 되면 역시 촉진비를 많이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사가 많이 뛰어들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촉진비를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상품 판매량, 수량, 단위당 그 수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단위당 촉진비는 다소 감소하죠. 매출액 대비도 다소 감소하죠. 그러나 총액 자체는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성숙기가 되면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품이 사용 경험도 많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성숙기가 되면 촉진비는 다소 줄이게 되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쟁자가 굉장히 치열해지게 되면 촉진비를 다소 많이 쓰기도 합니다. 쇠퇴기가 되면 촉진비는 많이 쓰지가 않죠. 시장이 성장 가능성이 없고 또 시장이 자꾸 쇠퇴하는데 더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도입기의 마케팅 목표는 경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경쟁보다는 시장 규모 자체, 프라이머리 마켓이 1차 시장 자체를 키우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 제품을 사라기보다는 새로운 그 제품의 종류, 그 제품 자체를 구매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성장기가 되면 경쟁 회사들이 많이 뛰어들기 때문에 제품의 선호도라는 것은 우리 회사 제품을 다른 경쟁사 브랜드보다 더 좋아하도록 만드는 이런 것을 선호도라고 하겠죠. 그래서 선호도를 제고하는 광고, 비교 광고라든지 차별화 광고를 실시하게 되겠고, 성숙기가 되면 단골 고객 유치가 중요하죠. 신규 고객이 별로 없죠. 성장기에는 신규 고객 확보가 중요한데 성숙기가 되면 기존에 확보된 고객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성장기 때 확보한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고 경쟁사의 고객을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 고객을 유인하는 데는 많은 촉진 비용이 든다는 점이 필요하고요. 또 단골 고객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단골 고객 유지 관리하는 것이 비용 대비 고객을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대비 수익력이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쇠퇴기가 되면 가능한 투자나 비용을 줄이고 투자된 데서 수익을 확대하는데 수익을 걷어들이는데 중점 두죠. 그래서 청산을 하거나 철수를 하거나 또 투자를 최소화하고 원가를 최소화해서 이익을 내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도입기에는 제품은 기본형 제품, 소비자 취향이 단순하기 때문에 기본형 제품을 하고요. 혁신적 제품의 경우에는 고가 정책을 쓰게 되죠. 처음에 수요도 적고 또 제품을 구매하는 층이 매니아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도 구매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성장기가 되면 품목 및 생산을 확대하죠. 생산량을 확대하고 유통망을 확장하고 가격을 다소 인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자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성숙기가 되면 소비자의 취향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시장 세분화를 하게 되고 제품 개선하게 되고 모델을 다양화하는 등 다양한 고객 구를 충족하는 데 집중하게 되겠고, 쇠퇴기가 되면 기존 제품의 수요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지하거나 이미 투자를 다 했기 때문에 성숙기를 계속 쇠퇴기에 빨리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이제 소비자 취향이나 욕구가 변하고 경쟁에서 경쟁 제품의 신제품에게 경쟁하기 어려울 경우는 신제품을 출시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제품 수명주기를 마케팅 전략적 차원에서 앞서 수명주기 단계별로 어떠한 전략적 목표와 또 전략 전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제품 수명주기 이 단계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제품 수명주기는 크게 제품의 종류, 제품의 유형, 상표 수준에서 수명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은 제품의 종류죠. 그 안에서 디지털 텔레비전 또는 UHD TV 같은 경우는 유형에 속하는 거죠. 형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브랜드들이 있겠죠. 새로운 브랜드도 있고 기존의 브랜드도 있겠죠.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지금 텔레비전은 제품의 종류 수준에서 텔레비전 수명주기는 성숙기에 있겠죠. 성숙기에 계속되고 있겠죠. 디지털 텔레비전은 지금 성숙기에 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성숙기에 들어갔고요. 반면에 UHD TV는 도입기가 되겠죠. 또 파브라든지 엑스캔버스 등 새로운 브랜드들은 또 나름대로 또 수명주기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의 종류 수준의 수명주기 단계가 너무 길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수명주기, 제품의 종류 수명주기는 대개 성숙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동전화 경우에도 성숙기에 들어가 있죠. 그 이동전화 안에서도 이제 그 LT 이런 것들은 제품 유형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건 성장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성숙기 초기 성장기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피처폰 같은 경우에는 쇠퇴기에 들어가 있죠. 쇠퇴기에. 그래서 그 안에서도 갤럭시 경우 보면 갤럭시 S1, S2, S3, S4 뭐 이렇게 S5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의 브랜드의 수명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종류 수준은 너무나 수명주기가 길기 때문에 전략적 의미를 찾기가 힘들고요. 또 상표 수준에서도 너무 빨리 왔다 가고 또 수명주기 단계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품 유형 수준에서의 수명주기를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데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UHD TV는 지금 도입기이기 때문에 인지도라든지 또 그 프라이머리 마켓 자체, UHD TV 자체에 대한 수요를 진작하는데 집중해야 될 것이고, 이제 성장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은 우리 회사 제품을 더 선호할 수 있도록 상표 선호도라든지 자사 제품의 선호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제품 수명주기를 전략적 활용을 위해서는 제품 유형 수준의 수명주기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품 수명주기 단계는 제품 종류보다는 또는 상표 수준보다는 제품 유형 수준에서 수명주기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제품 수명주기에서도 과연 이게 지금이 도입기냐, 성장기냐, 성숙기냐, 쇠퇴기냐, 이거를 언제 성장기에 들어가고 언제 성숙기에 들어가고 언제 쇠퇴기에 들어가, 이 시점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장기라면 성장기가 얼마나 길어질지 이런 것은 파악하기 힘들죠. 또 도입기가 얼마나 길어질 거며 언제부터 성장기 갈 것인가, 이런 시기를 파악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현재 여러 상황을 볼 때 도입기에 있는지 성숙기에 있는지 성장기에 있는 성숙기에 있는지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 수명주기가 시작되고 단계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나, 이것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상황, 즉 시장의 성장률이 어떻고 성장이 굉장히 빠르겠죠. 그리고 경쟁 상태, 경쟁자가 많이 뛰어들고 또 소비자 특성이 얼리 어댑터들이냐, 만약에 성장률이 빠르고 경쟁자가 많이 뛰어들며 얼리 어댑터들이 조기 수용증,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구매를 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성장기의 특성을 갖는 겁니다. 근데 새로운 신규 고객이 없고 시장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경쟁자가 별로 없고 도태되고 두세 개가 과점화하고 있고 기존 소비자들이 반복 구매를, 재구매를 한다. 그러면 성숙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 특성을 파악해 보면은 우리가 도입기인지 성장기인지 성숙기인지 쇠퇴기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도입기가 끝나고 성장기에 들어갈지 이 시기 파악은 어렵지만 현재의 제품 수명기 단계는 파악하기 어느 정도 용이하기 때문에 시장 환경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마케팅 전략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요즘에 있는 그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보면 대부분의 제품들이 성숙기에 접어들어 있죠. 물론 도입기에 있는 것도 있고 성장기, 쇠퇴기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숙기에 들어있는 제품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이러한 성숙기 제품들은 곧 쇠퇴기에 이제 언젠가는 접어들게 될 텐데, 쇠퇴기에 접어들게 되면 기업의 전체의 성장과 유지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쇠퇴기에 접어들기 전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다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를 또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업의 제품은 하나의 제품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각 제품이 도입기인지 성장기인지 성숙기인지 쇠퇴기인지를 잘 판단하고 전체적인 기업의 어떤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언제 새로운 신제품을 도입하고 또 언제 기존 제품이 쇠퇴함에 따라서 청산할 것인지 또 성숙기를 얼마나 길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가능한 길게 가져가는 게 좋겠죠. 그러나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언제 또 다시 쇠퇴기에 들어올지 모르니까 새로운 신제품을 준비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개의 제품을 이제 분산 투자, 분산 보유하게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입니다.